기회포착형 창업 아이디어 발굴 5강 디자인 띵킹의 속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디자인 띵킹의 속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디자인 띵킹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의 CEO, 자꾸 등장하시는 유명한 팀 브라운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디자인 띵커들은 5가지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감, 통합적 사고, 낙관주의, 실험주의, 협업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디자인 띵킹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하는 사람들은 친구, 의뢰인, 고객이나 사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띵킹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의 숨은 니즈와 불편함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특성을 가졌다고 하고 있고요. 디자인 띵킹을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세밀하게 관찰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씩 더 깊게 알아보긴 하겠지만 공감의 첫 번째 단계는 얼마큼 세상과 사람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주의 깊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통찰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통합적 사고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의 뇌는 우뇌랑 좌뇌랑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한쪽 뇌에서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데 디자인 띵킹은 우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직관과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디자인 띵킹 같은 경우는 분석도 해야 되고요. 직관도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과 직관을 그리고 이성과 감성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의 현상과 하나의 상황으로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다각도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상충되는 측면까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낙관주의입니다. 긍정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슨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그 제약에 굴하지 않고 더 나은 해결책이 그래 하나 있겠지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어떤 힘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험주의입니다. 어떠한 문제든 해결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되는 그리고 실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해결책을 실험을 통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그렇지만 점차 우리 세상은 그리고 시장은 다변화되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져 가고 있죠. 그래서 외로운 천재보다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열정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디자인 띵커들은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진 사례가 굉장히 뚜렷한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아니면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나만의 고유한 어떤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직접적이 되지 않더라도 한 분야에서 내가 전공을 갖고 있다면 그 전공 분야에 대한 뚜렷하고 정확한 이해와 경험이 있다는 것이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했어야만 나의 특징과 나의 노하우 그리고 나의 경험이 그 안에서 녹아져 들어감으로써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회포착형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창업을 하고 싶어한 꿈나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신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도 사담이지만 엘모 전자 다녔을 때 신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업가적 마인드를 배우라는 주위의 이야기를 많이 배웠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기반의 사업들이 중심이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관찰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가들은 디자인 띵킹을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이전에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MIT에서는 창업 수업에서 디자인 띵킹을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가들은 디자인 띵킹들을 활용한다면 과연 그들도 디자인 띵킹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가들의 마인드는 디자인 띵킹을 잘하는 디자인 띵커들의 마인드와 비슷할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디자인 띵커들이 새로운 기업가들의 마인드와 유사하다면 우리는 디자인 띵킹의 속성을 잘 습득을 한다면 성공적인 스타트업 CEO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요. 우리가 전기 기반의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의 기업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플랫폼 기반의 사업이 이 전 세계의 축을 흔들고 있는 시기가 다가왔죠. 그 시대 기업가들은 위험 감수라든지 그리고 고객 관리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스트릭트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렇다면 플랫폼 시대에 소위 말하는 요즘의 성공한 창업가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를 알기 위해서 최근에 성공한 젊은 창업가 50명의 인터뷰를 분석을 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혁신적인 마인드, 그리고 성공의 요인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2000년대 이후, 그리고 20, 30대, 40대, 많아봤자 50대 전반인 사람들의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디자인 띵킹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들은 그런 것들과 굉장히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놀자의 이수진 씨, 그리고 토스의 이승건 씨, 와디지의 신혜성 씨 같은 네로라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35개에서 40개 정도의 키워드들이 도출됐었어요. 그것들을 그리고 잘 카테고리화 시켜보니까요. 3개 정도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사업의 성공이 됐었던 요인들 중에 첫 번째가 공감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팀워크였고요. 세 번째는 실패 극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행동력, 실험정신과 도전정신, 아이템 본질에 대한 충실, 시대 흐름에 대한 이해, 본인에 대한 성찰, 용기와 자신감, 문제 발견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 한 10개 정도의 키워드로 도출이 됐는데요. 이전과 같이 위험 감수성이라든지 진취성 같은 굉장히 하드한 느낌의 단어가 아닌 좀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성찰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기업가적 마인드라고 한번 일컬어 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중에서 사실은 3개 정도는 우리가 아까 팀 브라운이 이야기를 한 디자인 띵커들의 특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공감 능력, 팀워크, 실험 정신인데요. 팀 브라운은 이것들을 공감과 실험주의와 협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죠. 사실은 디자인 띵커들의 특징들은 팀 브라운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새로운 기업가적 마인드에 나와 있는 다른 아이템들도 사실은 디자인 띵킹의 속성과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와 개념으로부터 바라보면 굉장히 비슷한 성향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패 극복을 볼까요? 우린 디자인 띵킹의 5가지 단계를 간단히 배워봤었는데요. 그때 프로토타입과 테스트는 도전과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발전하는 프로세스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기업가들도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실패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그로부터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요. 디자인 띵킹이 하고 있는 프로토타입과 테스트의 반복이 실패 극복이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력도 디자인 띵킹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chievement Habit이라고 버나드 로스라는 교수,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학과 교수인데요. 디자인 띵킹 가르치는 디스쿨에서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시간을 디자인 띵킹을 가르치면서 결국 성취 습관이라는 것이 디자인 띵킹의 중요한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저 실행해라, 행동이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 띵킹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딪혀보고 무엇을 해보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는 행동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어떤 프로세스의 형식이라고 봤을 때요. 새로운 기업가적 마인드에서 행동력,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디자인 띵킹의 개념과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마인드랑 새로운 기업가적 마인드의 행동력은 좀 맞닿아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의 본질에 대한 충실도,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터뷰를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것 아닌 제3, 제4의 옵션들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정말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었고 내가 어떤 것을 창업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많이 흔들린다는 CEO들의 인터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템 본질에 대한 충실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디자인 띵킹의 두 번째 단계인 디파인에서 그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을 한번 추출해 보았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구겨진 셔츠죠. 공감을 통해서 정말 저거 불편해, 정말 저런 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저 다려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해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엠퍼사이즈, 공감 단계에서 정말 사용자들은 구겨진 옷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정의를 할 때 그래, 결국 이거의 문제점은 다리미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다리미질이 잘 되어야 한다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정의다 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저렴한 다리미, 성능이 좋은 다리미, 그리고 휴대가 가능한 다리미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팀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구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토타입과 테스트를 거쳐서 정말 저렴하고 성능이 좋고 휴대가 가능한 다리미가 결론적으로 도출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구겨진 옷에 대한 불편함이 엠퍼사이즈로 인사이트로 우리 안에 왔었을 때 디파인 자체를 옷이 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여서 옷을 잘 펴야 한다를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로 데피니션 내렸을 때는 어떤 아이디에이션이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옷을 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고안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빨래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세탁기에서 꺼낸 다음에 툴툴 털어서 볕 좋은 곳이나 환기가 잘 드는 곳에 걸어 놓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건조가 되면서 옷이 펴지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스타일러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저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자체가 그 아이템이 다리미질이라고 한정 지었을 때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즉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옷이 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아이템 자체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니즈 아니면 조금 더 혁신적인 니즈의 어떤 물꼬를 틀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파인을 통해서 문제 혹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본질에 대한 충실도가 사실 중요해지는 이유는 오늘날 너무 많은 정보와 가능성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런 아이디어를 냈었을 때 주위에서 다리미질 하는 게 낫지 않냐, 아니면 정말 저렇게 털어서 옷에 걸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기기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좀 생뚱맞지 않냐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문제 자체가 옷을 잘 펴야 하는 그 어떤 것이란 것에서 충실하게 고민을 했었을 때 그것을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데이션을 하고 프로토타입과 테스트를 거쳤을 때 정말 혁신적인 새로운 기기와 새로운 물품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성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들 중에서 넌 뭐를 좋아하니? 어떤 창업 아이템을 만들 거야?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난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또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내가 이 사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쭉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을 축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근본에는 내가 디자인 띵킹으로서 접근을 했을 때의 주체적인 사고의 주체자로서의 이야기와 이야기가 맞닿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어떤 새로운 세계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주체자고 그리고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디자인 띵킹은 창조의 주체자로서의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내 본인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발견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디자인 띵킹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이다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것은 새로운 기업가들 마인드 중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디자인 띵킹이 팀 브라운에 의해서 5가지 속성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디자인 띵킹의 근원적인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마인드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팀 브라운이 디자인 띵커의 특성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 녹색 컬러의 3가지라면 나머지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서와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디자인 띵킹의 속성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공감 단계에서 우리가 트렌드 리서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용기와 자신감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가져가야 될 우리의 마인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과 팀워크로 스타트업을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업가적 마인드에서 많은 CEO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스타일쉐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국내 1등 패션, 뷰티, 커뮤니티 기반 커머스로서 약 70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여성의 62%가 스타일 쉐어를 통해서 트렌드를 탐색하거나 쇼핑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일 쉐어의 CEO인 윤자영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 캠퍼스 안에 공짜 잡지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지루하니까 강의실에 패션 잡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막 읽었어요. 패션 잡지 콘텐츠가 일반 소비자들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싼데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의 입장 그리고 20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내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옷을 잘 입고 있고 저 친구가 샀으면 나도 저 옷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패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쇼핑몰이 굉장히 뜨고 있던 시기였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연결해서 구매까지 연결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커뮤니티화가 되고 서로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을 대학교 1학년 때 했고요. 실제 창업은 4학년 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위에서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냐? 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실은 우리가 젊은데 우리가 위험 부담할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포브스 아시아는 2016년 3월에 20대 스타트업 대표로 윤자영 씨를 아시아 젊은 리더 300인으로 선정을 했고요.
오바마가 기획할 세계 창업가 회의에 초청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가 정신 정상회의에 한국인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고요. 옛날이니까 지금 30대가 됐겠죠, 이분도. 그리고 2020년도 8월 누적 투자액이 55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공감할 만한 인사이트를 발굴을 했고요. 고객들과 패션 공유에 대한 니즈를 같이 느끼면서 보는 것 같이 스타일 쉐어에서 오픈 마켓 같은 것을 열어서 우리가 서로 어떤 니즈가 있고 그리고 어떤 교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적인 그리고 즐거운 축제의 커뮤니티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도 굉장히 볼만한데요. 목적 중심의 조직 8개를 스쿼드로 수평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의 자율성을 높이고 임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공감, 디파인, 아이디에이션, 프로토타입, 테스트 5단계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성공 전략이 그 안에 녹아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